이어서 코일의 접속으로 가봅니다. 직렬 접속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생긴 지금 두 개의 코일을 감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나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접속을 해본 거죠. 자, 이걸 가동 접속이라고 하고 또 차동 접속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를 이렇게 감아서 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뺐는데 둘의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 가동 접속일 경우에는 이렇게 감아서 여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내려온 형태고요. 차동 접속은 이렇게 감아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아 놓은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감은 방식을 외울 건 없고요. 왜 가동인지 왜 차동인지를 한번 잠깐 이해를 한번 해보면, 가동 접속은 지금 이렇게 전류를 흘려 보내면 지금 이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기억나시죠?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네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쥐게 되면 자속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측에도 지금 자속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1차 측도 이 방향, 2차 측도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면서 자속의 방향이 동일한 방향이 만들어지면서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동, 더할 가자를 써서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은 가동 접속에서 지금 그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우리가 두 개의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가동 접속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 이렇게 점을 찍는데요. 이 코일의 왼쪽에 점을 찍었으면 같은 방향인 이 코일에도 왼쪽에 점을 찍고, 만약에 이 코일의 오른쪽에 점을 찍었으면 이쪽에도 같은 방향인 오른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게 되면 가동 접속임을 나타내는 방식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가동 접속인 경우에, 즉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도 상호 인덕턴스 M이 또 존재하겠죠. 그것을 M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가동 접속했을 때의 전체의 가동 접속일 때의 전체의 인덕턴스 값은 L1과 L2를 더한 뒤에 상호 인덕턴스를 2배 해서 더한 값이 가동 접속일 때의, 즉 이런 직렬 접속인 가동 접속일 때의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식이 됩니다. 이건 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동 접속도 살펴보면 이렇게 감아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거 역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역시 이렇게 감아보면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고요. 얘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손가락 모양이 지금 이렇게 해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 방향으로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가동과는 달리 1차 측의 자속과 여기 2차 측의 자속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빼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손가락을 그렇게 쥐어보게 되면 저렇게 자속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로에서 표현할 때에는, 차동일 때에는 가동과는 달리 서로 충돌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찍었으면 이쪽은 왼쪽에 점을 찍고, 만약에 왼쪽에 점을 찍었으면 이쪽에는 오른쪽에 점을 찍어서 표현해주면 이 둘이 차동 접속으로 직렬 접속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전체의 차동 접속되어 있는 인덕턴스 값은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 값에다가 아까 우리 가동일 때는 EM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했었죠. 여기에서는 EM이 빼어진 값으로 차동 접속인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 가동일 땐 여기가 플러스 EM, 차동일 땐 여기가 마이너스 EM이 됩니다. 직렬 접속인 경우 여기 두 개는 일단 더하는 건 맞죠? 앞에서도 더한 거에다가 EM을 더했고, 차동일 때에는 더한 거에다가 EM을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접속인 경우, 차동 접속인 경우 이 회로에서
이렇게 점이 같은 방향이면 가동,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른 곳에 찍어져 있는 경우는 차동 접속으로 이해하시고, 자, 외워야 될 거, 가동 접속일 때 L1, L2의 합에 EM을 더하고, 차동 접속일 때 L1, L2의 합에 EM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기억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면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일 때 각각 인덕턴스를 알 때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좌변은 좌변끼리 한번 더해 봅시다. 빼봅시다. 요거에서 요거를 빼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변 우변끼리 뺍시다. 이거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 빼니까 L1, L2 각각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EM에서 마이너스 EM을 빼니까 플러스 EM이 되면서 4M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 4를 이쪽으로 나누기로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식으로부터 상호 인덕턴스는 4분의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일 때의 인덕턴스의 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걸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이건 외워야 되니까. 가동일 때와 차동일 때의 인덕턴스를 외웠다면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이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할 것인가, 양변을 빼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상호 인덕턴스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일의 병렬 접속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이렇게 병렬로 접속되면 가동일 때 같은 방향, 여기도 같은 방향 이렇게 찍어져 있으면 가동 접속이 되는 거고요. 다른 방향으로 병렬일 때에도 이렇게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코일에 얘는 위에 아래,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찍혀 있다면 얘는 차동 접속으로 병렬 접속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때 역시 그때의 가동 접속, 병렬일 때 가동 접속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 저항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항도 합성저항, 병렬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였죠? R1, R2. 저항도 병렬로 접속할 때는 두 저항값에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외웠듯이 여기도 병렬 접속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여기 L1, L2라고 하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자 분모에 분자에서는 m제곱을 빼고 분모에서는 2m을 빼는 형태로 가동 접속의 공식이 만들어지는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차동일 때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차피 병렬이니까 L1, L2 합분의 곱, 더한 것분에 곱한 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분자 분모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분자는 똑같네요. 마이너스 m제곱하고 여기는 분모가 플러스 2m. 자, 조심하셔야죠. 여기는 가동일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m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차동일 때 여기가 플러스 2m이라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그거를 안 헷갈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모가 작아지면 인덕턴스 이 전체 분수식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일 때가 더 큰 값이 만들어지려면 분모가 더 작은 값이 와야 됩니다. 얘보다는. 그렇다면 2m 뺀 것이 결국 이 전체적으로는 큰 값을 만들어내니까 가동인 병렬 접속 인덕턴스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분모의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요. 즉 차동 접속의 인덕턴스 값은 여기가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헷갈리는 걸 줄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로 가는데요. 이거 역시 뭐 전기, 기기, 전자기학 뭐 계속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리고도 핵심만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철심은 감은 상태에서 V1을 인가해주게 되면 I1의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로, 철심을 따라서 자속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자속이 다시 여기 역기전력이라고 하죠. E1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는 2차 측에 코일을 향해서 phi2의 자속이 흐르게 되고 이 자속의 변화에 따라서 역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우리 뭐 전자기학이나 기계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여기에서는 이 결론, 2차 측에 나타내는 결국 전압이 V2, I2 이렇게 얘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일단 그렇다면 기전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4.44, F는 주파수죠. 그리고 N은 권수입니다. 권수, 가문 횟수, 파이는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은 이렇게 4.44 FM 파이라고 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 기기에서도 또 자세하게 다루죠. 자, 외워갑시다. 그 다음에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가문 횟수를 의미하는 거죠. 가문 횟수의 비율.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바로 권수비가 되는 거죠. N2분의 N1. 그래서 요거는 뭐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었죠. 기전력. 기전력의 비율. 그 다음에 여기 처음 공급된 이 단자전압 V1, 여기 V2 그 비율.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권수비도 같고. 그런데 봤더니 요거 하나 좀 특이하죠. 여기는 즉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비는 반대가 됐죠. 여기는 다 2, 2, 2, 1, 1, 1인데 여기는 1, 2로 이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저항값의 역시 비율 역시 순서는 같죠. 이쪽이 2, 1 여기처럼. 하지만 여기에서는 루트가 붙으면서 이 권수비에 따른 기전력, 단자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이런 값들의 비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권수비를 이렇게 소문자 N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A로도 표현하니까 이것도 알아둡시다. 여기에서는 이 결론만 이제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래서 요거 전류값만 분자와 분모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번호 순서가 바뀐다는 것, 그것만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쭉 증명한 것은 역시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또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 복잡한 증명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우리는 결론, 요걸 가져가겠다는 거죠. 요거 방금 했던 N2분의 N1 이게 권수비가 되는데 V2분의 V1, E2분의 E1 그러면서도 전류값만 I1분의 I2 요것만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때 그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항비도 2분의 1인데 거기에서는 루트 붙는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임피던스라든가 리액턴스도 이 저항의 식과 동일하죠. 이것도 같이 가져갑시다. 그래서 권수비 N2분의 N1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자 N 또는 A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자, 요거 이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여기에서의 기전력 얘는 V1, V2 단자전압 이건 권수비 이건 전류비 그렇죠? 이거는 저항비 거기에선 루트 붙는다는 거 그리고 I1, I2만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 그거 결론적으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캠벨 브릿지라고 하는 이 회로가 있는데요. 이것도 형태를 잘 보시면 뭐 대칭인 구조죠. 여기에다가 역시 이렇게 코일을 감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를 L1, 이쪽에서 자기 인덕턴스를 L2, 그 다음에 여기 정전 용량 C를 달아놓은 이런 회로를 캠벨 브릿지라고 하고 요거 뭐 기억해 둡시다. 그렇죠? 좌우 대칭인 모양이고 마치 무슨 컵 모양, 와인잔 닮았죠. 와인잔, 그렇죠? 와인잔 닮은 모양. 그럴 때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하면 자, 이 캠벨 브릿지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결론은 이때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이쪽과 이쪽에서 각각 전류가 흐르겠죠. I1, I2가 역시 여기 폐회로를 타고 얘로도 흐르고 또 이쪽으로도 흐를 텐데 그때 이 I2에 흐르는 회로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캠벨 브릿지의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바로 얘가 흐르지 않느냐 그 결론만 우리가 여기에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I2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그 평형 조건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전 용량 요거죠.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값이 오메가 제곱 M분의 1. M은 알죠. M이 뭡니까? M이 상호 인덕턴스. 자, 오메가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오메가 뭡니까? 2파이 F죠. 2파이 F. 2파이는 숫자, F는 주파수. 그래서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오메가의 제곱 n분의 1이 바로 정전 용량이 될 때 그때 이 캠벨 브릿지에 I2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평형 조건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값을 뭐 시험 앞두고 뭐 지금 당장보다도 시험 앞두고 좀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Y자 모양이 되니까 이것도 마치 포도송이 같이 생겼네요. 포도송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분의 m, 오메가 제곱 n분의 1.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Y자 모양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